축구에서 키가 크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키만 크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농구나 배구처럼 키가 절대적인 종목에 비하면 축구는 키가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에서는 큰 체격을 가진 선수가 기본 훈련만 해도 오랫동안 훈련해온 작은 체격의 엘리트 선수보다 더 뛰어나 보일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키가 큰 선수는 스피드가 좋을 순 있어도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나 민첩성에서는 작은 선수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키가 크면 확률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키가 작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축구 역사 속 위대한 선수들 중에는 작은 체구로도 세계를 지배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작은 선수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선빵이 무조건 이긴다. 큰 선수랑 경합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주저하는 겁니다. 몸싸움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먼저 부딪히고 먼저 자리 잡는 선수가 결국 이기죠. 예를 들어 마라도나 작지만 무게 중심을 낮추고 먼저 어깨를 갖다 대니까 거구 수비수들도 밀려나곤 했습니다. 모드리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저 붙어서 위치를 선점하니까 키 큰 선수들이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작다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치고 들어가라. 2. 붙기 전에 다른 데로 패스하기. 큰 수비수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다른 쪽으로 공을 처리하면 상대는 허탈하게 헛걸음을 하게 되죠. 이니에스타는 수비가 오기도 전에 원터치로 연결해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했어요. 사비 역시 늘 붙기 전에 공을 빼주면서 상대가 붙을 시간을 주지 않았죠. 이게 작은 선수들의 생존 기술이에요. 붙을 틈 자체를 안 준다. 빠른 패스 한 번으로 상대 체력을 빼버리는 겁니다. 3. 패스 흘려서 무릎 나가게 만들기.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 공을 굳이 멈춰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수비는 중심이 무너지고 허탈해지죠. 메시는 이 기술을 정말 잘 썼습니다. 공을 잡을 듯 하다가 그냥 흘려서 동료에게 연결. 데이비드 실바 역시 압박을 역이용하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헛디디게 만들었죠. 메시지 하나 내가 공을 다루지 않아도 상대는 넘어질 수 있다. 작은 선수일수록 이런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4. 민첩성 연습. 큰 선수들의 숙명은 순발력 부족입니다. 작은 선수의 최대 무기는 바로 민첩성이에요. 아구에로 순간 폭발력이 어마어마했죠. 큰 수비수는 방향 전환이 늦어서 못 따라갔습니다. 박지성도 활동량과 민첩성으로 큰 선수들을 흔들었어요. 키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민첩성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민첩성이 곧 작은 선수들의 갑옷이자 무기입니다. 5. 밸런스 운동. 작은 선수는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코어 근육이 강하면 태클에도 쉽게 안 넘어져요. 메시는 그 대표적인 예죠. 작은 체구지만 낮은 중심과 단단한 밸런스로 버티니까 수비가 달라붙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라도나는 둘, 셋이 붙어도 균형을 잃지 않고 돌파했죠. 결론은 이겁니다. 밸런스가 곧 무기다. 작은 체구가 오히려 단단해 보이고 안 넘어지니까 상대가 더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억하시죠? 선빵이 무조건 이긴다. 붙기 전에 다른 데로 패스. 패스 흘려서 상대방 무릎 나가게 만들기. 민첩성 훈련. 밸런스 강화. 작은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비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키가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바로 그게 성공의 열쇠입니다.